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내년에는 구독자 10만이 될 수 있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크리스마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자칭 토트넘 1티어 유튜버답게 오늘 토트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홈에서 3대6으로 리버풀에게 박살이 나버리면서 이제 골키퍼 영입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포스터 키퍼가 이번 리버풀과 경기에서 조금 퀄리티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솔직히 좋은 선방만 보여주었다면 이렇게 대패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어떤 골키퍼를 노리고 있는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제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4강에서 리버풀과 2연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토트넘 졌다, 토트넘 카라바오컵 탈락 확정이다 라고 기세가 빠진, 사기가 꺾인 한국 팬 여러분들도 있고 토트넘 현지 팬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셉셉이가 아니다 라면서 정말 미친 인터뷰를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셉셉이의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게리 네벨이 손흥민 선수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가 손흥민 선수의 잘못이 아니다, 일단 엔제 감독이 손흥민을 잘못 기용했다, 잘못 써서 졌다 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토트넘이 포스터 키퍼를 못 믿게 써서 새로운 골키퍼를 1월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다는 소식은 기브미 스포츠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엔제 감독을 위해서 뛰어난 2천만 파운드 364억의 스타를 영입하기를 원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토트넘의 감독인 엔제 감독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로부터 불안정한 경기력을 본 이후에 번니 골키퍼 제임스 트래포드를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이적 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 1순위 골키퍼 비카리오는 지난 몇 주 동안 출장하지 못했고 포스터 키퍼가 합류하게 되었다. 근데 포스터 키퍼는 때때로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지만 몇 골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놀라운 속도로 실점을 하고 있는데 비카리오가 장기간 출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토트넘은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하게 될 수 있다. 번니의 골키퍼 트래포드는 토트넘에서 윌슨 오도베르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오도베르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보고서 토트넘은 제임스 트래포드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번니의 골키퍼가 프리미어 리그에 관심을 끌었다. 데일리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골키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트래포드를 2천만 파운드 364억에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엔제 감독은 2부 리그에서 골키퍼를 영입하는 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부 리그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뛰어난 트래포드를 이적 대상으로 떠올렸다 하면서 지금 여러가지 스탯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실수를 2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9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트래포드 키퍼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수치에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트래포드 키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주전 선수인 비카리오는 장기적으로 경기를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터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포스터는 실수가 너무 잦아서 엔제 감독의 이번 시즌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큰 걱정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2세의 트래포드는 유로 2024를 위해서 여름에 독일로 떠나기 전에 선수단에 합류해서 훈련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트래포드 키퍼는 지난번 경기에서 프리미어 리그 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더 큰 팀과 맞붙어본 경험까지 있다. 그리고 기브미 스포츠가 주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트래포드는 2024 유로 대회에서 잉글랜드 언더 21 골키퍼를 활약해서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때 동안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저 나이대에서 최고의 키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브미 스포츠는 이 제임스 트래포드 키퍼가 다른 골키퍼들을 앞서고 최상단에 링크되어 있다고 하면서 토트넘이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렸는데 여기 잘린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포스터가 맨유를 상대로 저지른 두 가지 실수 이후 팬들은 포스터의 활약에 대해 꼬리를 치켜 세우지는 않고 있다. 비카리오가 경기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라면서, 포스터 키퍼가 지금 맨유 전부터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해야 되는 토트넘이다 라면서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살펴보면 지금 번니가 2부 리그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키는 197로 상당히 크고요. 2002년생으로 22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가치는 275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토트넘이 살려면은 364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것이 21경기 출전해서 클린시트를 12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니가 2부 리그에서 최소 실점팀인데 9골 밖에 실점하지 않은 번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키퍼가 엄청난 선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포스터 키퍼 덕분에 토트넘이 이번 리버풀에게 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셉세비의 인터뷰 내용 뒤에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셉세비가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토트넘 선수단에게 격려를 시키는 엄청난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이 홈에서 리버풀에게 6대3으로 패배를 당하자 토트넘 까들이 많죠. 일단 토트넘이 당연히 질 줄 알았다, 어떻게 리버풀을 이기냐,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셉세비가 리버풀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라고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인터뷰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셉세비는 토트넘이 6대3으로 리버풀에게 패배했는데 그 경기에서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셉세비는 일요일에 리버풀에게 6대3으로 패배한 경기에서 토트넘에서 최고의 선수였다. 셉세비는 솔랑키의 치패스를 받아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넣었고, 당시 스코어가 5대2였기 때문에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다. 경기 내내 토트넘의 미드필더 셉세비는 홈팀이 다시 경기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셉세비는 선수들과 맞서서 경합을 벌였고 골을 넣었고 골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리버풀이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 저메인 대포는 셉세비가 이번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잘한 선수라고 극찬했다. 그리고 글렌 호들 역시 셉세비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뛰어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런 상황에서 셉세비는 경기가 끝난 후에 팀의 리버풀과의 패배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 라면서 이제 셉세비의 인터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셉세비는 리버풀과 경기에서 토트넘에 다리가 부족했다, 체력이 부족했다 라고 인정했다. 셉세비는 토트넘이 꾸준히 부상 문제를 겪고 있고, 며칠 사이에 맨유와 리버풀과 경기에서 똑같은 선수로 선발로 나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리버풀과 맞설 다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24세의 셉세비는 MBC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버풀이 토트넘보다 너무 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리버풀에게 에너지로 맞설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강도와 에너지가 넘치는 경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틀 전에 뛰었던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훨씬 더 상쾌해 보였습니다. 체력적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할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부상이 토트넘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보다 우리가 체력적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경기를 했는데 같은 선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경기를 하려고 생각해야 했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뛰었고 결과적으로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축구를 했고 그래서 졌습니다
라면서 셉셉이는 이제 뭐 리버풀이 엄청 강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리버풀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맨유와 경기를 했고 그리고 똑같은 라인업으로 리버풀과 경기에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리가 부족했다. 체력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리버풀에게 졌는데 리버풀에게 우리 토트넘의 축구를 하다가 졌는데 리버풀이 그렇게 강한 팀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다 라면서 셉셉이는 이렇게 토트넘이 그렇게 못한 것이 아니다. 그냥 체력적으로 떨어졌을 뿐이었다 라면서 토트넘의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셉셉이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자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이 6대3으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셉셉이는 자신의 성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다재다능한 공격수 셉셉이는 토트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게 모든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셉셉이의 통계를 보면 셉셉이는 리버풀이 공을 갖고 있을 때나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모두 골칫거리였음을 보여준다. 셉셉이는 드리블을 4개 성공시켰고 핵심 패스를 성공시켰고 골을 넣었다. 그리고 9번의 몸싸움을 승리했고 2번의 태클을 보여준 셉셉이는 리버풀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셉셉이가 탑 클래스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면서 더 부트룸도 셉셉이가 그 경기에서 제일 잘했다 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일단 셉셉이가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에 넘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하면서 토트넘의 리더십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셉셉이와 손흥민 선수가 잘해줘서 앞으로 남은 시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가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잘못 써서 졌다라고 기사를 공개했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게리 네빌은 토트넘 리버풀과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에 혼란스러워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리버풀과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맛보았다. 결과는 6대3으로 패배를 당했다. 제이미 캐러건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리버풀 감독이 엔제 감독에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지해라 라고 속였다고 말하면서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했다 라고 주장했다. 리버풀 감독은 토트넘을 상대로 리버풀의 경기력을 칭찬했다. 리버풀 감독은 자신의 팀이 토트넘 경기장에서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홈팀을 압도했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은 최근 패배로 인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긴 경기 8경기보다 진 경기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리그 선두팀과 경기가 시작되면서 토트넘은 승리 또는 무승부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이 기억에 남는 뛰어난 경기를 펼치는 것뿐으로 보였다. 근데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그날 경기에서 팀에서 가장 기대 이하의 수준으로 활약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게리 네빌은 토트넘과 리버풀과 경기 패배 후에 손흥민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계속해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리버풀의 오른쪽 수비수 아놀드를 압박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놀드는 토트넘을 상대로 난동을 부릴 만큼 자유로운 선수였다. 맨유의 레전드 게리 네빌은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은 최전방에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최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손흥민을 정말 사랑합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하지만 아놀드 그리고 고메스를 압박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아놀드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두기로 한 손흥민의 실제 결정은 터무니없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라면서 게리 네빌은 손흥민 선수가 아놀드를 막지 못했다면서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이제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진 이유였다라고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서 어떤 장면이었는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리 네빌이 손흥민 선수를 비난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에 인터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이 퀄리티 좋은 선수들과 최고의 기회를 보여주었다면서 그것들이 리버풀이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리 네빌이 손흥민 선수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6대3으로 졌을 때 손흥민의 기록. 손흥민은 리버풀과 상대로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7번의 리버풀과 경기에서 7골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거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놀드와 고메즈가 손흥민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의 출전에 대한 가장 놀라운 통계는 손흥민의 그 경기에서 기대골 값과 기대 도움 값을 합친 것이 불과 0.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2번의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한 번만 성공했다. 이런 것은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의해 길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뭐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 부분이 나오는데 게리 네빌이 손흥민을 비판했지만 손흥민이 아놀드를 압박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감독의 지시였을 것이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놀드를 막지 못했다고 지금 게리 네빌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사실 엔제 감독의 지시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장면이었는지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장면을 살펴보면 지금 리버풀 선수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아놀드에게 패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또 이렇게 중앙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놀드의 퀄리티 높은 얼리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갔고 이 공을 리버풀 선수가 받아 먹으면서 1대 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이제 더 부트룸은 어떤 점을 비난하고 있냐면은 지금 게리 네빌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중앙을 틀어 막은 것이 손흥민 선수의 최악의 실수였다, 최악의 판단이었다 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부트룸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중앙을 막게 된 것은 엔제 감독의 지시였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게리 네빌에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된다. 엔제 감독의 잘못된 수비 전술이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잘못 써서 토트넘이 졌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리버풀의 경기를 요번에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고요? 토트넘 경기만 돌려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리버풀에서 아놀드가 미친 얼리 크로스를 넣는 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여기에 붙였어야 되는데 중앙을 맞게 지시를 한 엔제 감독의 수비적인 전술 때문에 토트넘이 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이렇게 대패를 당한 것은 엔제 감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터 키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키퍼가 이제 맨유와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2개의 실수를 범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결과적인 올림피코 골이 나올 수 있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토트넘의 로테이션이 돌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리버풀에게 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엔제 감독이 로테이션을 못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포스터키퍼에게 어느 정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이 포스터키퍼 대신에 영입해야 되는 선수, 그리고 셉세비가 리버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의 자존심을 올려주었다는 소식과 함께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잘못 써서 토트넘이 졌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최대한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